자, 오늘은 경건한 40일 탄소금식 네 번째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 들어가 만물을 소성케 하는 환상입니다. 그 물이 강으로 들어가면 강이 살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살고 또 그 물이 나무에 미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강가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죽어있는 땅을 살리는 방법은 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먼지만 풀썩풀썩 날리는 메마른 땅도 초원으로 변화되고 생명이 움돋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도 돌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물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근원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그 표면의 70%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은 대개 바다죠. 그래서 이 표면적의 70%가 바다인데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의 97%가 바닷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의 97%는 짠물, 소금기가 있는 물입니다. 근데 이 소금기 있는 물은 식수로도 혹은 농업용수로도 산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단지 3%만이 담수, 짠기가 없는 물인데 그 3% 물 가운데도 2%의 물은 높은 고산에 이제 만년설이나 얼음으로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로 존재하고 1%만, 단 1%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지하수에 있는 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1%, 우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1%가 점점 고갈되고 또 오염되고 있어서 그것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 97%나 되는 이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설비를 만드는 이 플랜트 이제 설비를 만드는 데에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네. 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지금 얘기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아시죠? 리비아 이 지중해 아프리카 제일 최북단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는 데에서부터 그때 동아건설인가요? 대수로 공사를 해서 이제 이 사막을 푸른 땅으로 바꿔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데가 대부분이죠. 근데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생수로 식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만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고 그 물은 먹을 만한 물을 가진 좋은 나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두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물이 오염되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중에 5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물을 마실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린이만 4억 명이라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더러운 위생 환경과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매년 200만 명이 물 관련해서 죽는데 이거를 일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479명, 한 5,500명이 매일 물과 관련돼서 죽는 거예요. 물의 결핍, 물의 오염으로 죽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양인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골고루 누구나 누려야 될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너무 욕심껏 쓰고 과소비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장차 다른 생명이 써야 할 그것까지 앞당겨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날마다 접하는 뉴스는 참 어두운 소식들 뿐입니다. 어떤 곳은 이상기후로 홍수나 계속된 비로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겪고 어떤 곳은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산불이 나고 그 산불이 4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네, 캘리포니아, 호주 이런 데서 뭐 4개월, 6개월 지속되는 산불들 우리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야생 동물들이 그 불로 인해서 타 죽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불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로 인해서 죽은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냥 메마른 그 초원이 불이 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많은 생명이 때 아닌 더위와 추위로 또 농작물도 다 망쳐서 실제로 먹을 양식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이 좀 더 솔선해서 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또 물 사용량을 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 3월 20 날이 22일인데 잘못됐네요.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인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인구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의 고갈로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가뭄, 혹서, 폭우, 더 강력해진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유엔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했고 93년부터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 물의 날을 통해서 식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수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늘어나는 공장이나 산업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92년도에 제정했다고 그래요. 92년 12월인가 했어요. 그래서 93년부터 지켰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앞선 1990년도부터 물의 날을 제정하고 그것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유엔이 물의 날을 지정하고 대한민국도 그냥 유엔에 맞춰서 날짜를 3월 22일로 맞추자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도 이제 같이 3월 22일을 물의 날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유엔보다도 앞서서 물의 날을 제정했겠습니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물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제인구행동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사용 가능한 이 수자원 양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서 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물 기근 국가, 물 부족 국가, 물 풍요 국가.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두 번째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 1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170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는 1453세제곱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수도권, 남한강, 북한강과 연결된 이 수자원을 이용하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돈 쓰기를 뭘 쓰듯 하다? 물 쓰듯 한다. 이건 뭐예요? 그냥 아낌없이 막 쓰는 게 물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 3년 뒤인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서 물 기근 국가로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권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강원도 또 경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물 기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언제 속초에를 갔는데, 속초를 간 게 아니라 속초의 그 뉴스를 보게 되는데, 명절에 추석된 지 설날인지 하여튼 명절에 고향인 속초에 갔는데 속초 전 시내가 다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나가서 사 먹긴 그 가게들도 물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역으로 서울로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명절을 지냈다는 뉴스 들으셨죠? 우리 동네만 나오는 뉴스인가?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남쪽 지역은요, 심각해요. 2050년까지 1인당 담수 공급량은 현재보다도 3분의 1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물 사용량은 미국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일본 많이 쓰고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 물을 많이 1인당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9년이 됐어요. 1994년 3월 16일에 정부가 사먹는 물, 병물을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어? 특정한 사람들만 물을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물을 끓여서 보리차 같이 이렇게 해서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하수 이용해서 식수를 다 해결했죠. 하지만
물에서 붉은 녹이 나오고 또 유해 성분들이 검출되면서 점차 사람들은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 먹게 됐습니다. 뭐 지금은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고 물 사 먹는 일은 그냥 일상이 되었죠. 예. 오래전에 외국의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그냥 물을 엄청난 비싼 값으로 물 사 먹는 게 그 이해가 안 되고, 또 식당 가면 우리는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물과 컵 탁 갖다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물 사 먹어야 됩니다. 식당에서도. 근데 우리의 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너그럽고 넉넉해요. 좋죠. 그런데 정말 물 언제까지 이렇게 막 써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금년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Be the Change, 변화하자 하는 주제입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들이 각성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입니다.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물 절약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화장실에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인 가족 기준 가정에서 쓰는 화장실 양변기의 물은 하루에 255리터라고 합니다. 255리터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마트에 가면 2리터짜리 그 생수병을 6개씩 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화장실을 4식구가 사용해야 하는 물 양이, 여기에는 뭐 샤워, 또 화장실, 또 양치, 세수 이런 물들 다 포함해서 255리터인데 그 2리터짜리 생수 127.5병입니다. 병으로 하니까 좀 실감이 나죠? 6개씩 들어있는 게 몇 다발이어야 돼요? 127개면? 하여튼 산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어마무시한 물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분량으로 하면 우리 집에, 각 집에 있는 냉장고만한 부피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어떻게 물이 새나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첫째,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용변 전이나 용변을 보러 왔다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변기 물이 깔끔치를 않은 것 같아. 누가 침을 뱉어놨나? 그러면 물을 씩 하고 딱 내린단 말이죠. 또 큰 거 보러 앉았는데 뭐부터 나왔어요? 작은 거부터 나왔어. 그러면 큰 것까지 다 보고서 물을 내려야지 그냥 중간에 또 내리고, 그게 깔끔한 게 아니라 물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3번 정도 내려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뭐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조그만 이게 휴지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휴지통에다 넣으면 될 텐데 변기에다 던지고 물 싹 내려서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기에서 뭐 우리 집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변기가 이게 레버가 잘 작동되지 않든지 하여튼 이 안에 있는 그 변기 기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물이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정말 물 절약하는 거 참 잘하셨어요. 화장실 그 변기 뚜껑 열고 거기다 벽돌 한 장, 빨간 벽돌 한 장 탁 넣고 그러면 벽돌 한 장만큼의 물이 덜 들어가는 거죠. 뭐 지금 벽돌 구하기 어려우면요 펫병에 이제 물 채워서 그 안에 이렇게 집어 놓으면 됩니다. 또 양변기를 사실 때도 절수 부속품을 설치하거나 혹은 그렇게 소변, 대변 이렇게 구별된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물이 내려가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만 크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또 누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하루에 40리터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물 20개, 20병 이거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욕실입니다. 욕실. 뭐 1년 중 욕실을 사용하지 않는 날 거의 없죠. 이 욕실의 구성은 샤워기, 수도꼭지, 또 세면대 이게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런데 환경부 물사랑 누리집에 의하면 이 욕실에서 사용되는 물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절반은 뭐 주방에서 사용하는 거겠죠. 수치는 뭐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저 경우는 뭐 대부분의 물 소비가 하여튼 화장실 안에서 다 소비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냐? 첫째, 필요 이상의 욕조 물을 일본 사람들은 매일 그 샤워를 하지 않고 꼭 통 목욕을 합니다. 물을 받아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꾸 하면요 피부 건강에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얼마에 한 번 하면 좋아요? 자기의 위상 상태를 들킬까봐 말하기가 싫은 거죠. 네.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목욕탕이요. 한 달에 한 번, 그죠? 그때까지 양말도 안 벗고 뭐 그냥 살았어. 그러다가 목욕탕 가서 양말 벗고 막 이러려면 하도 발이 시커멓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집에서 애벌 닦고 이렇게 가곤 했었는데 뭐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목욕을 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열흘에 한 번 정도 일주일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두세 번 하면 넉넉하고 퀵 샤워를 하시대요. 퀵 샤워. 우리 딸이 아주 철저해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막 이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샤워 자기 남편이 샤워실에 들어가서 10분, 15분 막 이렇게 있으면 막 문을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나오라고. 자기 여자인데 머리가 길고 다 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그 샤워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오래 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지금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기르러 1시간, 2시간 가서 그것도 흙탕물 같은 물을 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거기서 그냥 15분, 20분씩 있어. 퀵 샤워 5분에 그냥 딱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어휴. 그래서 야 그럼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야 머리 좀 일로 대봐. 아 근데 향기로워. 네. 여러분 샤워 시간을 2분만 줄여도 하루 개인적으로 24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2분만 줄여도. 또 샤워 헤드도 이제 해바라기 막 이런 거가 좋기는 절수형 샤워 헤드를 해서 아주 물이 안개같이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절수형 헤드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양치할 때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딱 강조를 했더니 이제 다 양치컵을 다 준비했는데 가면 물 틀어가지고선 칫솔
딱 물 적시고 치약 짜고 계속 물은 나와. 하고서 칫솔 닦고 물 받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양치컵을 꼭 준비해서 적시고 딱 끄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할 때만 물을 다시 틀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물을 딱 틀으면 물이 따뜻한 물이 나와요, 찬물이 나와요. 따뜻한 쪽을 틀어도 뭐 중간쯤 보통 있지만 하여튼 틀면 하여튼 다 찬물만 나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따뜻한 물 나올 때까지 그냥 물을 다 그냥 흘려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아서 회개합니다. 네. 그런데 물을 받아서 이제 소변 정도 봤을 때에 그 물 받은 물로 내린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라 하는 거죠. 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잘 못하는데 그러면 뭐 바가지도 놓고 혹은 뭐 무슨 따로 그릇 놓고 또 그거 이렇게 물 붓고 그러면 궁상 떠는 거 아니야? 궁상 떠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세계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거룩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곽오영 권사님 오셨네. 곽오영 권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권사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마스크도 벗어요. 거기 이명숙 권사님도 같이 일어나요. 저기가 부부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가 몇 달 됐죠? 하여튼 좀 됐어요. 이제 됐는데 잘 모르시는데 저분이 뭘 하신 분이냐, 화장실 앉으세요. 다시 화장실 리폼 하시고 또 화장실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그 기구들을 도매하시는 분입니다. 인천에서 하시는데 저분한테 부탁하면 화장실 리폼 저렴하고 아주 실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래 우리도 좀 뭔가 이게 좀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하면 부탁하시면 잘 해주실 거죠? 네, 잘 해주신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사를 가시게 돼서 좀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다 좀 화장실들도 다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물의 대부분은 음식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거와 설거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선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 물 틀어놓고 계속 거기서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야 깨끗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설거지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흐르는 물에 설거지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거지 그릇, 설거지용으로 이 물통이 작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큰 데도 있죠. 거기를 그거 막는다고 해서 그 물을 다 채우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일 나고요. 설거지하기 위한 이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설거지 할 거를 다 해서 비누 거품을 해가지고 싹 다 한 다음에 물이 거기에는 샤워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직수형으로도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직수형이 샤워형이 아니라 직수형이 약 20%에서 25% 정도 물 소비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샤워 형식으로 해서 물을 닦고 막 튄다. 예를 들어 막 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면에 붙어 있는 이 수압 조절기로 이렇게 줄여서 수압 자체를 좀 낮춰야 이제 시간당 물이 나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거지 통을 준비하고 요런 세 가지만 줄이면 하루에 100리터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는 답이 두 가지를 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맞춰야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살림 80가지. 네. 욕심이 나시나요? 자, 식기세척기와 선설거지 중 어떤 게 물 낭비가 심할까요? 자, 손들어. 이종순 권사님. 식기세척기가 물 소비가 더 많다. 네? 많다? 땡. 네. 자, 그럼 뭐 답이 나왔잖아요? 자, 손설거지가 훨씬 물 소비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맞춰야 이제 요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식기세척기 대비 손설거지는 몇 배 물이 더 들어갈까? 뭐 믿져야 본전인데 막 손 들고 대답해요. 책 받으시려면. 문지수 청년? 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5배, 땡. 저 뒤에. 아니, 우리 저 장로님 앞에 앉으신 여자분, 제가 누구신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마스크 쓰신, 손 드셨죠? 대답하기가 조금 그러세요? 자, 그럼 손 드신 박지정 장로님, 10배, 땡. 2.5배, 땡. 3배, 땡. 그만, 이제, 이거는 그냥 제 거예요. 뭐, 그것도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환경 누리집에서 얘기한 걸로 봐서는 식기세척기, 기계를 사용해서 한 게 물 소비가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의외죠? 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 물 소비는 적게 들고 대신 무슨 소비가 늘겠어요? 전기 소비가 더 많이 늘겠죠. 이게 어떤 게 다 유리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물 소비에 있어서는 이제 식기세척기가 4분의 1 정도로 작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전국에 약 세탁기가 2천만 대 정도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탁기 사용법만 잘 알아도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탁실 체크리스트. 첫째는 식구수에 맞지 않는 큰 세탁기를 사면 안 됩니다. 아니, 이불 빨래 그러면 어떡하죠? 이불 빨래까지 생각하시지 말고 이불 빨래는 동네에 있는 세탁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식구수에 적당하게 맞는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럼 새로 사야겠네, 이 김에. 그렇게 하시진 말고 새로 사야 될 때가 됐을 때는 잘 생각해서 우리 식구의 빨래 양에 맞는 세탁기인가를 잘 계산해서 사시라는 겁니다. 자, 빨랫감을 한 번에, 어떤 사람은 매일 세탁기를,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2번 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빨래를 모아서 한꺼번에. 손빨래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죠? 다 세탁기를 이용하시잖아요. 네. 세탁기 중에도 통돌이 세탁기가 있고 또 뭡니까 이거? 드럼형 세탁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물 소비가 많을까요? 통돌이가 5배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물 절약 차원에서 보면 이제 통돌이 세탁기보다는 드럼형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절약입니다. 자, 그런데 통돌이 세탁기로 하면요, 빨래에 이렇게 뭔가 남는 게 없는데 드럼형 세탁기를 써보니까 빨래를 다 하고 헹굼까지 다 꺼놨는데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면 거기 뭐가
좀 찝찝하게 이렇게 무슨 이제 거품 같은 게 남아있고 그런 거 보셨죠? 빨래도 안 하고 사세요, 집에서? 남편이 다 하시나? 그런데 요거가 남으니까 찝찝하다 해서 세탁기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추가 헹굼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 헹굼 딱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자, 마치 거품이 다 빠지지 않은 충분히 헹굼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짜잘한 이 거품 같은 게 남아 있고 또 물이 아주 말끔하게 깨끗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건 이 세제 안에 있는 빌더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 빌더는 이 땅, 흙과 똑같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탁기 물을 흐리게 하고 하지만 거품같이 보이지만 피부에 혹은 빨래에 남아 있다고 해도 전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괜찮은 거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그냥 자동으로 헹굼되는 그 기능만 써도 추가 헹굼하지 않아도 넉넉하다. 전기요금 줄였어요. 물 줄였어요. 네. 아셨죠? 네. 또 요즘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건조기. 예,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건조기보다는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겨울에는 실내에서 건조기 사용하면 자동 가습 기능도 있고요. 좋습니다. 여름에는 좀 눅눅하고 이제 그럴 때 좀 다 어느 정도 말랐는데 꿉꿉해, 조금 눅눅해. 그러면 그때 마지막 한번 그냥 건조기에 넣고 돌리면 좋죠. 그리고 이 빨래 건조대에다 그냥 말리다 보면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세수 수건이 무슨 엄청 딱딱해. 그래가지고 이걸로 딱딱한 얼굴에 기스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뻣뻣해요. 그런 건 느끼셨죠? 그럴 경우에 한번 거의 말랐을 때 한번 건조기는 사용하시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 젖은 그냥 빨래 무조건 건조기다 넣고 돌리는 무례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리스트 보여주세요. 물 절약 체크리스트. 네, 우리 함께 쭉 읽습니다. 시작. 빨래는 충분히 모아서 한 번에 하기, 화장실에 절수용품 설치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 시간 짧게 하기, 설거지는 물 받아서 하기, 세수, 면도시, 수도꼭지 잠그기. 그 외에도 많은데 이 많은 것은 제가 숙제로 이미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영상 보시면 오늘 설교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딱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벌새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하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하고 뭔데 이런 설교를 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에서 그렇게 절약한다고 해서 남들 다 그냥 생각도 없이 사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어느 날 숲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동물들은 불꽃 가장자리에 서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벌새 한 마리가 호수에서 물을 얻어 불을 향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큰 동물이 말했습니다. 넌 이 불을 끌 수 없어. 벌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자신의 신념대로 행했던 벌새.
이 한 마리의 벌새로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벌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꿈말 엘림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벌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잘 관리하라고 위탁해 주신 이 지구의 청지기이며 정원사다. 이 마음을 가져 작은 시작, 그러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